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을 전해드릴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저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미증시 급락세가 사학개미분들의 지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죠. 일단은 뭐 인버스 ETF도 있겠지만 뭐 장하락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생 상품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증시 상황과 앞으로 전략 구성에 좀 도움되는 시간 마련해봤는데요. 일단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방송 이외의 시간에는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시황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짜 되시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뜨니까 이렇게 접속하시는 방법과 샵 3989 유료 문자 칼리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전일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늘장 흐름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흐름까지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주요 이슈들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2월 전미 지금 주택가격 지수는 연일 19.8% 상승으로 역대 세 번째 비율을 가리키고 있고요. 네, 미국 상원에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미국 4월 리치먼드 연은 제조업 지수가 14로 발표됐는데 일단 전월 13 발표보다는 소폭 상회해서 지금 확장세를 계속적으로 지속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IMF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아시아 지역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부분과 인플레이션의 용어의 이제 합작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를 앞에는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데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 제가 작년부터 이제 계속 언급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주가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계속적으로 시장은 하락에 대한 관점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 정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투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인버스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폴란드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해 경제 성장률 이제 미국을 앞질러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금일 주요 이슈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지표 발표 현황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방송 전 한 주 동안 주요 지표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단 월말이었기 때문에 큰 지표들은 많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좀 하나하나 그래도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일단 먼저 미국 3월 기준 주택 판매 건수가 577만 건이 발표되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해준 모습입니다. 자, 일단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당연한 흐름인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상황은 지금 분석 중에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의외인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수요와 공급을 간단하게만 봤을 때 일단 판매가 잘 안 된다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을 좀 주목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개인적인 분석에 있는데 정리가 되는 대로 상황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일단 미국 주간 원유 재고량은 일단 마이너스 802만 배럴로 갑자기 크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플러스 900만 배럴로 가량 있었던 재고량이 굉장히 크게 일단 급감을 한 것인데요. 일단 이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으로 복귀를 했죠. 이러면서 지금 낙폭을 보이던 에너지주들이 간신히 지금 한 번의 주가 방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일 관련한 파생 및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일단 에너지주들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다가 최근에서야 일단 좀 어느 정도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원유 재고량과 지금 유가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정립하셔야 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어제자의 낙폭을 지금 더 가속화시켰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가가 다시금 100달러대, WTI 기준으로 100달러대 지금 안착하면서 어제자 더 큰 하방 압력을 가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단 18만 4천 건으로 일단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이 현재 지표가 고용을 안정화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게 일단 지표 이름을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신규. 그래서 즉 새로 신청한 사람들이라는 거고 결국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총 인원은 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고용지표가 안전하다라고 보려면 일단 PPT에서는 지금 언급하진 않았지만 일단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이제 현재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건수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좀 더해서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이제 전월 대비 5천 건 가량 지금 늘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일단 그러나 어쨌건 지금 아직 고용이 당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할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고용 지표에 이제 쭉 관심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필라델피아 여는 4월 제조업 활동 지수인데 일단 17.6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해줬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하면서 현재 좀 엇갈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성 면에서는 필라델피아 지수가 훨씬 더 가중치를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단 미국 산업 특히 제조업 산업의 중심지는 일단 필라델피아거든요. 오죽하면 반도체 지수 앞에 필라델피아가 붙을까를 좀 연상을 해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앞으로도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3월 내구재 수주도 0.8%로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를 하회. 그리고 이제 3월 미국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일단 76만 3천 건으로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아쉽게도 일단 증시에 좀 호재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 자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지금 실적 발표 기업들을 좀 알아볼 시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래에서 일단 더 자세하게 다룰 기업들은 여기에 적지 않고 일단 방송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히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라 워낙 지금 많은 중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에서 증시를 좀 다시 일으킬 만한 요소는 일단 기업 실적 뿐이라는 점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방송을 진행한다라는 거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상승 탄력을 못 받고 어제자처럼 낙폭을 크게 가져간다? 정말 좀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일단은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지금 중국 상하이 봉쇄뿐만 아니라 지금 북경 봉쇄 얘기까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공급망 쇼크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이번에 지금 실적 발표 시즌에서 시장 반등이 없다라고 하면 엇박자로 지금 단기간에 미증시 상승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기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죠. 현재 상황처럼 지금 저점을 밀어버린 상황에서는 되려 지금 뭐 패닉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나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일단은 그래도 아직 굵직한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죠. 일단은 실적 발표부터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램리서치는 지금 주당 순이익이 7.4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준 모습인데요. 일단 뭐 램리서치 기업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직접 회로 제조에 좀 사용되는 반도체 처리 장비 제조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틸 다이나믹스는 주당 순이익이 6.02달러로 여기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는 좀 확실하게 극명하게 갈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냐 하회하냐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비들의 이제 투자 가이던스까지도 일단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하회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실상 좀 단기적으로 정리라든지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회한 기업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스틸 다이나믹스, 이름 똑같이 스틸, 미국 대표 철강 기업이자 금속 재활용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뭐 유나이티드 항공인데 대략 지금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4.24달러로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알코아가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 자체가 3.06달러로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 주었지만 주가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다나오 같은 경우는 2.76달러로 예상치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네, 일단 다나오도 일단 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전문 의료 산업 및 일단 상업용 제품 제조 업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구기기나 이제 정밀 산업 장비 뭐 제조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뭐 필립 모리스 당연히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담배 관련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튜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일단 주당 순이익이 1.1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본부장님도 일단 좀 강조하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죠. 일단 채소 침습 치료 기기 업체인데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채소 침습 치료 기기라는 거는 일단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수술 기기를 좀 의미를 하고요. 로봇 수술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일단은 우리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좋아하는 스냅입니다. 스냅 같은 경우도 지금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0.2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 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스톤 같은 그룹은 지금 주당 순이익 지금 상회한 기업들만 일단 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예상치 상회, 그리고 지금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주당 순이익이 1.3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 준 모습입니다. 네, 일단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뭐 미국 통신산업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슐럼버거는 대형 수제 미국의 일단 대형 수제 버거 체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0.34달러로 지금 예상치를 상회해 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자 중요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네. 일단 주당 순이익이 2.22달러로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제자 전반적으로 증시 낙폭은 크게 가져갔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기대감보다도 일단은 오늘 새벽에 일단은 막판에 일단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일단 시장 자체가 크게 밀렸어요.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감 자체도 많이 없었던 상황이고 일단 알파벳, 구글의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했었던 상황이고 여기서 사실상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가장 크게 가져갔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강조드렸지만 전분기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으로 인해서 구글로 인해서 계속적인 낙폭을 크게 키워갔었던 시장 자체가 깜짝 반등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번에 주당 순이익이 일단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추가적인 지금 현재 시장 자체 오늘 오전 선물 시장 자체도 지금 낙폭을 키워가면서 매도세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같은 경우는 비자 카드입니다. 비자 카드. 네. 순이익 1.79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 준 모습이고요. 펩시콜라 같은 경우도 1.29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해 준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네, 역시 지금 주당 순이익 2.3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 준 모습이고요. 일단은 지금 상회해 준 기업들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미국 반도체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처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기업들 전부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어제자 일단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도 지금 낙폭을 계속 키워가면서 제가 일단은 지난주에 이제 좀 말씀드렸던 상승이라든지 지금 반등 자체는 지금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일단 시장 자체가
이 이상 밀리면 안 되는 자리값까지 지금 어제자 밀어버리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으로 일단 가져갔었는데, 일단은 최근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일단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낙폭을 계속적으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 일단은 전저점을 밀어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일단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자 일단 낙폭 자체는 가장 최근 시장에서 음봉 사이즈로 봤을 때 가장 좀 경이로운 사이즈죠. 일단 종가 기준으로 일단 마이너스 3.84%나 일단은 낙폭을 보여주면서 정말 강력한 지금 매도세를 보여줬었는데, 일단은 이 낙폭에 따른 이유 자체는 좀 엇박자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가 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흘러가지는 않는다. 특히나 어제자 그거를 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굵직한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고, 이전에 낙폭을 계속 키워갔었기 때문에 적어도 어제자는 기대감에 대한 상승과 발표에 따른 실망감으로 낙폭은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의 방어 그리고 지수의 방어를 해줄 수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좀 강력하게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자 낙폭을 좀 크게 키워갔었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어제자 제가 말씀드렸던 원유 재고량에 따른 내용과 같이 더불어서 어제자 오일이 지속적으로 일단 좀 낙폭을 키워갔었고, 전거래일만 보시더라도 일단은 거의 5%대, 거의 6%대까지 낙폭을 보여주면서 매도세를 굉장히 크게 이어갔었습니다. 저점은 대략 일단 고점 대비 101달러 대비 지금 95달러대까지 떨어져 준 모습이었었는데요. 25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단 어제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도세나 낙폭을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이었었고, 전일 종가 같은 경우가 지금 98달러였다 보기 때문에 대략 일단은 100달러대까지는 터치는 하더라도 여기서는 라운드 피겨로 좀 저항을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나 흐름 자체를 이어가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은 재고량 문제랑 이런 부분들로 지금 어제자 3% 넘는 반등을 보여주면서 종가 101달러대까지 마감을 보여줬었죠.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일 가격이 낙폭이 없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서 큰 기대감을 가져가긴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이고, 이게 베이비 스텝이냐 지금 빅 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하게 단행을 한다라는 이유 자체가 현재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지금 막아주려는 움직임이죠. 근데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100달러 이상대 지금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 전반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금리 인상 준비를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오일 가격에 낙폭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1차 가공서부터 2차 운송, 운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플러스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붙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미엄이 붙는 가격대들이 기업들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를 하고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겠죠. 가격의 상승은 고스란히 이제 소비자 몫으로 다가올 것이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도 저점이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현재 증시의 낙폭을 계속적으로 키워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낙폭을 크게 키워가는 상황이고, 어제자 가장 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오일 가격의 상승이 정말 좀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동안 추세 자체는 오일 가격 자체는 지금 다시금 일봉상 지금 중심값을 안착해준 모습이다 보니까 다시금 슈팅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108달러대까지는 다시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대가 지금 일단은 수렴 형태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보다는 다시금 낙폭을 또 키워갈 수도 있는 자리값이고, 진짜 추세를 지금 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이미 앞전에 너무 큰 변동성과 움직임을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오일 가격의 지금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키워갔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는 추세를 주기보다는 변동성을 줄여가는 단계다. 대신에 지금 가격대의 상승도 굉장히 지금 실적 시즌에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의 향후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일단 전저점을 밀어버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말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12,400대나 500대까지도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밀린다. 지금부터 500포인트 가량 더 밀린다라고 하면 더 이상 지금 신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이 아니고 엇박자로 들어올릴 것이다. 이거는 좀 예측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까지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아직 실적 발표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번 주 흐름까지는 조금 천천히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뉴스나 내용 자체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당연히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우크라이나 인접국 몰도바 친러 지역에서 연쇄 폭발이 있었고 친러 세력 건물이 공격을 당한 뉴스에 있었죠.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넘어서 몰도바까지 눈독 들이는 걸까 지금 러시아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뭐 지금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3차 대전 위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핵전쟁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제는 나올 수 있는 게 3차 세계대전 얘기와 핵전쟁, 핵을 지금 쏠 것인지 핵에 대한 지금 리스크를 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장에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가져갈 수 있고 진영학적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예요. 정말 한도 끝도 없죠. 처음에 일단은 발발했었던 모습도 굉장히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모습이고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제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 거기에 따른 서방의 제재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전쟁 상황이 안 좋은 부분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증시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이번 실적 발표였었는데 오일 가격의 상승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시장을 이렇게 요약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지표 발표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이러한 지표 발표 속에서 이런 수치를 연준이 보고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농 지표에 굉장히 큰 포커스를 맞췄었죠. 전체 지표 발표 중에 가장 크게 요소를 차지했었던 게 비농 지표 발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연준이 언제 금리 인상을 올리는지, 비농 지표,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고용의 안정화, 현재 경제 상황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다투어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언제가 지금 적기냐를 작년에 두고 확인을 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오히려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재료 비농 지표보다는 현재는 CPI에 물가지수에 이제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뒤바뀌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일단 5월에 이제 빅스텝 인상을 예고를 했었고 이미 FMC 회의록에서 이제 공개해서 이제 50bp 인상안을 밝혔었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입에서 나왔다라는 점이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시장이 좀 충격을 가장 크게 가져갔었죠. 여기에 더해서 연내 3번의 빅스텝 인상까지 경고를 하면서 일단 목요일부터 시장에 이제 급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했었다라고 하면 올해 한 번의 빅스텝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되려 지금 오히려 3번까지 언급을 했고 이번에 지금 5월에 일단 빅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화됐어요. 예전에는 뭐 이번에 가능성을 50% 30% 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94% 거의 100% 수준까지도 올라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이 일단 물가가 3월에 최고점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불확실. 왜냐면 본인들도 지금 유가가 예상대로 제가 지금 연준 입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보고 제가 만약에 연준 위원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미 지금 바이든 정부의 SS를 쳤었고 거기서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관점 그리고 IEA에서 전략 비축률을 풀어주는 관점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는 이번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면서 유가 낙폭을 계속 키워가달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유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본인들의 역량을 지금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고점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때문에 단기 슈팅을 너무 크게 보여줬었고, 뭐 니켈, 뭐 팔라디움 할 것 없이 나머지 원자재 가격 슈팅도 크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고점 찍고 내려왔던 그 자리값은 다시금 단기간에 돌파를 하기는 굉장히 힘든 자리값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아직 불안정하죠. 다시금 상승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도 연준이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금 CPI는 잡히지는 않을 것이고 물가지수는 지금 잡히지는 않을 것이고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폭락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유가 하락이라도 보여주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띄워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매도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치는 중립금리 수치 2에서 2.5%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가 지금 7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캐터필러 경영진이 34억 8천만 원어치 지분을 매도를 했고요. 베이커 휴즈 이사의 임원도 역시 2억 4,500만 원어치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연이어 발표되는 미국 대형 기업 경영진들의 지금 지분 매각 뉴스가 있는 상황인데 특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단 러시아 제재,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의 수혜를 제대로 입었던 에너지 기업들의 이제 CEO들이 일단 주식을 현금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어서 캐터필러와 지금 베이커 휴즈 경영진 및 임원들도 지분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모습인데요. 일단 경영진들까지도 현재 지금 주식 상황 자체가 지금 고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일단은 CEO 경영진들의 일단은 지분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악재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번 목요일부터 이어진 하락장의 주요 악재들을 좀 짚어보면 먼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저 악재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려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연준의 빅스텝 우려 사실 일단 빅스텝 자체보다는 파월이 언급했던 연내 3차례 빅스텝 즉 한 번이 아니라 원래는 한 번이었었죠. 그래서 이 한 번이 언제가 될 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일단 여러 번 지금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언급했던 부분이 일단 증시 하락에 영향을 크게 끼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하락세에서 두드러지게 이제 하락한 섹터가 바로 기술주라는 점이죠. 여기에 더해서 일단 작년 12월 말에 불거진 지금 현재 기업 경영진들의 지금 보유자사 지분 매각 자체가 이제서야 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지금 현재 증시의 하락을 좀 견인해 준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상하이 셧다운, 이게 최근에 베이징 일부 지역까지 봉쇄 조치까지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현재 증시 하방 압력을 계속 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또 여기서 더해서 러시아 외무장관의 지금 핵전쟁 위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차 세계대전 위협과 더불어서 이 위협에 실제로 미국 국무장관이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충격을 계속적으로 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과거와 달리 일단 기술주들의 일단 실적 발표가 되려 지금 많이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아주고 있고 본격적인 긴축 시즌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증시 전반적인 낙폭이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이제 넷플릭스 폭락을 겪은 투자자들이 이번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 분위기가 되면서 일단 증시의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미장 마감 후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다행히도 지금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해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 다소 호조를 보여준 모습이지만 현재 구글이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낮은 실적을 발표를 해주면서 일단 증시가 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일에 메타와 퀄컴
암젠 등의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만 사실상 일단 목요일이 일단 증시 반등이냐 아니면 하락 지속이냐를 결정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당연히 한국에 삼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애플이 있죠. 일단 목요일에는 애플과 아마존, 제가 일단은 아마존을 좀 대장 지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두 기업이 모두 실적 발표를 같이 하고 있는 날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 좀 다만 그래도 일단 폐장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일단 실제 증시에 반영된다라는 것은 금요일로 보여질 것이고 지금 낙폭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오늘 그리고 이제 목요일 시장까지도 일단은 지속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에 목요일에서 이제 금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 시간대에서는 일단 기대감에 대한 상승을 한 번은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실적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금요일 시장부터는 시장이 다시금 반등 추세를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 두 점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들은 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분석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방송 이후에 일단 나오는 지표들 한번 체크를 해볼 시간인데요. 네, 여기 앞서서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송 이후에 나올 지표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의 마지막과 5월이 시작되는 시점에 걸쳐 있는데, 일단 먼저 미국 3월 잠정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부동산 지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지표인데, 역시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표고요. 네, 다음은 매주 발표되는 주간 원유 재고량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크게 마이너스로 나온 만큼 일단 다음 주에는 소폭 재고량이 확보되는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 역시나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다음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당연히 GDP는 어느 나라에서나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니까 역시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1분기는 특히나 금리 인상 시기가 걸쳐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추세에 영향을 끼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월 28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일단 고용지표 현황이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의 큰 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마지막에는 미국 3월 개인 지출과 미국 1분기 고용 비용 지표가 고용 비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고용 비용 지수는 좀 낯서실 텐데 일단 기업들이 고용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나타내는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 하반기부터 언급됐던 임금 상승에 따른 일단 기업들의 순이익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지수 발표는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로 넘어오면 일단 미국 4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그리고 미국 3월 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해당 내용도 일단 다음 주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일단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일단 구글은 이미 발표를 했죠. 어제 시장에서. 한번 쭉 나열해 드릴 텐데, 일단 내가 좀 평소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관심 목록 창에 좀 메모를 해주시고 기록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이죠. 오늘 일단은 넘어가는 이제 새벽에서 발표가 되는데 일단 메타, 페이스북이에요. 그 페이스북 그리고 퀄컴, 암젠인데 일단 메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빵주라고 해서 5대장 주로 일단은 강력하게 보여줬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와 악재를 거치면서 일단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총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일단 빵이라는 이유로 넷플릭스 자체도 35%나 하락을 해줬고 그거 자체로도 나스닥의 지수 하락을 끌고 갔으니까 일단 메타 자체는 어떻게 발표되든 기대감은 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자도 일단 좀 낙폭을 좀 키워갈 수 있는 하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잉, 페이팔 홀딩스, 포드 자동차, 그렇죠? 오늘 두 가지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4월 28일, 그렇죠. 목요일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이죠.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마저까지, 일단은,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않고, 만약에 여기서 낙폭을 키워갔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은 증시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연일 저점을 갱신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정말 여기가 일단 좀 패닉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 실적 발표는 정말 추세를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가장 크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서마저도 시장의 추세를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럼 더 이상 나올 만한 호재는 없어요. 정말 엇박자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바닥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 타임이다라고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방식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세의 전환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마스터카드도 같이 28일에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목해볼 만한 기업 중에서는 인텔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맥도날드, 캐터필러 아까 언급드렸던 기업들은 28일에 똑같이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원래는 지금 주목할 만한 기업은 아닌데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일단 주가가 계속적으로 바닥을 쳤었던 트위터 주가 자체가 계속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금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일단 28일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일부터는 제가 작년부터 강조드렸던 엑소모빌과 쉐브론 정유 회사죠. 수익 재미를 좀 많이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엑소모빌과 쉐브론 당연히 지금 현재 유가 상승과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실적 발표가 29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에 지금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당연히 LG와 연관 있는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29일 날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버크셔 해셔웨어도 지금 5월 2일 버크셔도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가장 최근에 에너지주를 굉장히 크게 담았었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이 다시금 $100로 안착하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버크셔도 일단은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이자라든지 지금 AMD 어제차 좀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같은 경우는 5월 3일 날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에어비앤비도 최근에 일단은 증시 상승과 더불어서 일단은 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일단 상승 흐름을 좀 가장 강력하게 일단 좀 보여주긴 했었지만 가장 최근에 지금 다시금 증시 낙폭을 키워가면서 다시금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자체는 나쁘진 않고요.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 시장에 지금 밀리는 상황 속에서는 아직은 매수 타이밍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에스테로더 그리고 스타벅스 마라톤 페트롤리움은 5월 3일 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다음 제가 지금 수요일 방송 이전까지만 지금 정리를 드렸고요. 여기서 일단 발표되는 내용들 다음 주에도 일단 한번 중요한 기업들 부분들 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일단 준비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월가 IB들의 일단 목표가 변동과 더불어서 일단 의견을 엿보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불러올 개별 종목들 정체를 좀 보자인데요. 일단 오늘도 지난주간 발표한 기업 중에 중요하게 볼만한 기업들을 좀 선정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일단 테슬라인데 테슬라 자체는 지금 봤었을 때 굉장히 좀 가이던스가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어제자 10%나 낙폭을 보여줬어요. 일단은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견고하게 일단은 1000달러 선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낙폭을 가져가면 다시금 슈팅을 보여주면서 1000달러를 견고하게 지켜줬었던 테슬라가 지금 일단 61선 라인 때까지 일봉상 지금 깨져주면서 어제자 강한 충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은 깜짝 호조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월드 IB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기술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일단 전기차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계속적인 성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담보대출을 하고 주식을 매각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악화가 됐었고요. 어제자 나스닥 지수의 하락과 동반해서 정말 큰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었죠. 10%나 하락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890달러 정도 되는데 일단 주당 순이익 지금 지난 발표에 따라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그리고 일단 매출 자체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회를 해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이던스를 일단 체크를 해보셨을 때 일단은 목표가 자체가 애초부터 300달러예요. 지금 900달러대, 1000달러대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330달러를 예상을 했었고 그게 이제 목표가가 상향됐다는 거 좋은 게 아니죠. 예상치 자체가 300달러고 주가가 30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일단 조금 더 상향. 300달러 초반은 너무했어. 지금 395달러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받아줄게라는 의견이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니네 주가 300달러대까지 떨어질 거야. 거기서 더불어서 375달러대까지 우리가 그래도 니네 일단 이번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일단 목표가가 900 초반, 얘는 맞췄죠. 1000달러 이상 때까지 계속 보여줬던 고점에서 910달러에서 지금 그래도 이번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일단 가이던스를 상향시켜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일단은 1250달러로 일단은 지금 현재 낙폭에서 다시금 테슬라가 반등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얘네는 가져갔고 이렇게 앞에서 먼저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새롭게 목표가를 조정을 하는 모습이고 얘네는 이제 처음 가져가는 목표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이번에 실적은 무조건 좋아야 돼. 이번 1분기 실적은 무조건 좋아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 이 가이던스 자체도 좋아야 됩니다. 그만큼 가이던스가 안 좋기 때문에 어제자 낙폭과 더불어서 큰 하락폭의 가속화를 가져갈 수 있다. 이번 분기 실적은 정말 럭비공처럼 지수 흐름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낙폭 속에서 가이던스마저 안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주가 흐름보다도 훨씬 큰 낙폭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프록터앤갬블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단 총 매출 자체도 예상치를 상회를 해주면서 좋은 분기 실적을 냈는데 자 현재 지금 160달러대까지 해서 어제자 일단 1% 낙폭 그렇게 큰 하락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큰 하락을 보여주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지금 16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상향. 대신에 상향이어도 지금 주가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중립 의견을 가져갔고요. 대신에 주가의 하락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을 해준 모습인데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해준 4달러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고점을 깨면서 상승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프리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상향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 딱 보이시죠? 이번 분기 실적에서 좋았으면 이전에 있었던 가이던스 대비 그래도 일단은 목표가들은 상향을 해주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 근데
프록템 갬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 대비 목표가 상향의 좀 모습으로 지금 봤었을 때는 현재 주가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겠죠. 네, 일단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생활용품 대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최근 실적은 일단 호조였었고, 일단 경기가 어려워져도 일단 경기 상황이 어렵고 지금 물가가 상승을 가져가서 소비 지금 위축이 된다. 그럼 소비가 지금 위축되는 거는 가장 고가품, 사치품부터 일단은 위축이 된다라고 했었죠. 당연히 1등은 주택일 것이고요. 2등은 자동차, 그 외에는 사치품들이 일단은 순으로 가져갈 텐데,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들을 다루는 기업인 만큼 그래도 주가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계속적인 매도세가 지속될 가능성 속에서도 주가를 방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은 ASML 같은 경우는 주당순이익이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해준 모습인데, 일단 총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부합해준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일단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는 했지만 목표가는 하향을 해준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 자체는 560달러에서,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어설프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체크를 해봤을 때 975까지 상승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의견 자체는 낙폭. 그래서 비중 확대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하향을 가져갔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나쁜 모습은 아니겠죠. 현재 지금 전체적인 증시, 지수의 하락에 견인해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수익률 자체를 봤었을 때 목표가를 상향을 해줘서 현재 주가를 보시면 돼요. 현재 지금 주가가 560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IB들의 의견 자체가 지금 봤었을 때 목표가 지금 930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ASML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만약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봐주시기 가장 좋은 기업 중에 하나겠죠. 오늘 설명드렸던 기업 중에는 그래도 ASML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매수로는 가장 가져가기에는 좋은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제가 에벗 레버리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CS2022에서 혁신상을 받아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 사업 분야는 당연히 건강관리 및 의약 제품 개발 및 판매인데, 일단은 IB들의 일단 평균 의견은 매수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140달러로 대략 20%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보다도 전체적으로 일단은 발표 자체가 상향해줬던 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일단은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랑톡방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